지금 윤주가 하원했는데 열이 어, 나가지고 어. 예, 수행 맞추나 하원 민재 좀 미리 좀 어, 해서. 저 민재 맞았어요. 손등에 꽂았어? 네. 어, 조금만 운다 했잖아. 눈물 그치고 있어요. 눈물 그치고 할아버지 나중에 안아줄게. 그 민재만 이거 집으로 바로 갈게요. 3시 50분에 마취가 마치고 집에 좀 데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 그렇게. 네, 발가락도 5개 지금 발도닥 찍었거든요 방금. 네, 손가락인데요. 발가락 5개. 네, 손가락도 5개씩 다 있고요. 네, 여기 아직까지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발견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나는 행복한 119이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이것이 참 행복이다 싶다. 아들에게는 손자, 손녀, 남매와 딸에게는 손자, 이렇게 3명의 손주가 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출가하여 내 가까이에 살고 있다. 그래서 손주들의 재롱과 커가는 모습을 곁에서 함께하는 재미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예전에 어른들이 손주 키우는 재미를 두불자식 보는 재미는 안 키워보면 모른다 라는 말을 실감한다. 퇴근해서 집에 오는 발걸음도 애들 보고 싶은 마음에 훨씬 더 행복하게 집에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씩씩하고 항상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지치게 일하다가도 민건이를 떠올리면은 우리 3명 가족을 떠올리면 괜히 피식 웃음 나오고 막. 힘들거나 지칠 때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가지고 옛날 사진 뒤져보면 어릴 때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웃음 나오고 그때마다 내가 힘을 좀 내야겠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전담하는 시간이 많을 때 조금 이렇게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조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그게 더 힘들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한 살 먹을수록 이게 부모 손길이 조금 덜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다 보니까는 뭐 밖에 뭐 학원을 가야 된다거나 어린이집 좀 오래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난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지. 아이한테.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예를 들면 일을 한다 하면 엄마가 좀 케어해주는 부분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교류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맞벌이는 그게 좀 적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어머니 아버님이 가까이 살다 보니 또 아이들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저희 집에 왕래가 많았었는데 또 그 덕에 저도 아이들을 쉽게 맡기고 또 저도 볼 일도 보고 또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아플 때 그러니까 제가 전담으로 24시간 케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옆에 가까이 계시니까 항상 먼저 오셔서 도와주시고 하셔서 아이가 아플 때 뭔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진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진짜 그때 당장 달려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아이는 아프고 거기서 막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 순간에 갑자기 일을 마치고 나올 수 없으니까 나도 조직원의 팀원으로서 눈치가 보일 때가 있고 정말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그 감사함 그게 진짜 크죠.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살, 6살로 훌쩍 커버렸다. 손주가 셋이다 보니 행복한 119는 수시로 출동한다. 어떤 날은 한 명이 아파 입원하면 남은 한 명과 같이 놀고 먹이고 씻기고 같이 잔다. 2명이 같이 입원하면 병원으로 출동하여 보살펴준다. 독감이나 수족구병이 유행하면 3명이 같이 입원하는 때도 있다. 힘든 육아를 하는 딸과 며느리의 도움 청하는 전화가 있으면 행복한 119는 즉시 출동한다. 이때가 손주들과 절친해지는 시간이다.
내가 전담해서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지만 손주 육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딸은 아들 한 명에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 아들 2명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단절되고 지금 이제 애들 둘이 키우는 데 대해서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애 하나 놓고 둘 키우면서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 준비해왔던 저의 그 20대 시절을 생각할 새도 없이 너무 정신없게 살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저도 이제 제 커리어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사의 길로 갈지 아니면 남편처럼 뭐 작은 사업을 할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육아를 다 놓고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막막함도 있고 누구의 도움 없이 이걸 제 스스로 해야 될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아직 시작은 못 하겠지만 이제 준비는 이제 조금씩은 해서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하나 정도 더 나오면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혹시 아들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둘째는 뭐 걔가 또 딸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일단 뭐 우리라고 절대로 뭐 하나만 놓고 그만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고, 민건이 낳고 보니까 둘째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낳기 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이제 둘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육아가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정말 크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문제였고, 과연 우리 둘이가 이 둘째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둘이 정말로 행복함을 느낄까라는 걸 했을 때 우리 둘 다 예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민건이 하나로만 충분히 예뻐하면서 사랑 주면서 우리 3명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출생률이 낮아 걱정하는 정부나 육아를 힘들어하는 부부를 보면 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나 싶다. 이제 마을이 아이를 키워낸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 우리 때는 뭐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열쇠가 없으면은 뭐 엄마가 메뚜메뚜 가서 막 거기서 있어라 하면은 그 집에 가면은 뭐 얼굴 모르는 애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알고 막 거기서 밥도 먹고 놀다가 막 씻고 잠들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막 나중에 찾으러 오기도 하고 뭔가 두루두루 이렇게 함께 지냈다면은 내 아이 내가 키운다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내 가까이서 자주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행복한 119는 오늘도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